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제가 우리 그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지금 2주 전부터 화요일부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수요일 아마 지난주 수요일부터 더 마스터 시간부터 약간 보수적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 지수 2,750대 이상 2,800이 넘어가더라도 공격이 아니라 이번 단기 시세 즉 11월부터 시작된 2,200대부터 올라온 시세에 대한 매듭을 한번 좀 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내용들, 그 재료의 노출, 특히나 이제 11월 랠리의 포인트가 결국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의 제거가 1차적인 모멘텀이었지만 그 시점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 이게 백신 모멘텀,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 빅 이벤트였던 미국 대선이 끝나서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미국의 5차 부양안 1,000조,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입니다. 이 수준의 부양책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지금의 경기가 여전히 회복세로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미증시가 상승하고 우리가 같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민감 섹터인 IT 하드웨어 쪽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제가 이전부터 계속 보여드려 왔고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테슬라의 S&P 500 편입 이런 이슈들이 엊그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노출이 싹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고공권에서 버티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확률이지만 보통 이제 이게 기다리던 조정이 안 오다가 조정이 나오면 쑥 떨어졌다가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이 케이스입니다. 혹은 이렇게 야금야금 있다가 조정을 다들 경계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려버리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구간에서는 일단 여기서 주가 움직임이 횡보를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랑 10일 이동평균선이 좀 깨졌죠. 이제 여기서 조정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느냐를 당분간 좀 확인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은 원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추세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뭐 제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건데 주식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상승 추세라고 봅시다. 이 상승 추세가 만약에 제가 지금 그림은 여기다 그렸지만 이 상승 추세가 뭐 2년짜리 상승 추세다. 그러면 여기서 한 7, 8개월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또 몇 달 이렇게 쉽니다. 조정 받으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쉬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요 과정 안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주식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주식은 원래 이렇게 오르내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추세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르내림이 함께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주식 등락의 상식 구조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2,782를 쳐놨습니다. 2,782. 저는 여기서 버티는 거 보고 한 2,800도 한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열어놓고 봤었는데 일단 안 넘어가고 오늘 장대 연봉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장대 연봉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도 조정이 좀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밑에서 받치고 있는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 장대 연봉으로 밀어놓고 뭐 이번 주에 저점 지키고 바로 또 2,800을 한번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또 흥분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 구간은 매듭 구간이에요. 새로운 승부의 출발점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좀 부족합니다.
조정이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나오든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소화가 돼주면은 여기서는 공격 앞으로가 가능해요. 또다시 공격 앞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시장은요, 기술 조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술 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과한 상승 아닌가? 과하다라는 것은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런 거죠. 현재 시장의 코스피 지수의 2,80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세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3,0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고, 나스닥이 13,000포인트도 시도하고 뭐 이런 정도의 시세가 경기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경기 속도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이 되고 계속해서 락다운이 유지가 되고, 또 뭐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이러다 보면은 내년도 이익 전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내년도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면 속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아버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가 쉬워집니다. 역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더 올라가도 여기서도 매물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기술 조정에 대한 대비, 특히 대형주 지수 연동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9할까지 온 것 같다. 나머지 1할을 먹기 위한 공격을 하셨다가는 기술 조정을 맞아버리면 상승장에서도 여러분 손실 납니다. 상승장에서 손실 나요. 왜냐? 상승장도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 구간 마이너스 수익률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겁먹고 여기서 매도해버리면 이만큼 손실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주식이 다시 올라와도 내 매수가가 여기라면 이거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 이만큼의 기간 동안은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손실 났다 회복되다, 손실 났다 회복되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전체가 내 계좌의 조정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시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여기서 현금을 만들어 놨다. 조정에 대한 추가 상승, 현금을 만든다는 건 추가 상승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현금을 만들어 놨다. 그럼 시장이 요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 나는 계좌가 방어가 되잖아요. 계좌는 고정이 되잖아요. 시장은 올라가지만 내 계좌는 요만큼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점에 왔을 때 나는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 요렇게 반등 나올 때 내 계좌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술적 조정에 대한 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과열이고 좀 더 올라가더라도 부담이 생길 때는 내 수익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내 수익을 확보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해서 계좌의 변동이 축소되는 전략. 즉 올라가도 못 먹는 거죠. 그죠? 상승은 수익을 내고 내려가는 건 피하고 이런 전략은 없어요. 항상 매수와 매도는, 매수를 하면 다운사이드, 즉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제한하는 게 손절 매도인 거고, 뭐 현금 마찬가지죠. 현금화를 했을 때는 올라갈 때는 내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 수익을 이 구간에서는 나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시황 구간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현금 들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털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혹시 나는 현금 했는데 주식 팔아놨는데 급등하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뭐예요? 2,800이 넘어가도 안 사도 된다. 지금은 기다리면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런 구간에 지금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조정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오늘부터 갑자기 급락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과정 자체가 이렇게 길게 끌고 왔기 때문에, 조정 자체를 이렇게 길고 강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충분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내일 또 반등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조정 끝났다고 흥분할 구간이 아직 아니라는 거고, 그런 점을 일단 총평을 먼저 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위쪽에서 버틸 때
이렇게 위에서 올라왔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전략적인 경험이 좀 없는 투자자들이나 혹은 시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뭐 분석가일 수도 있어요. 자꾸 전략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 괜찮을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가 물리는 거예요. 여기는 강하게 더 가기 힘든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려와야지 더 갈 수 있다. 한번 내려와야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다들 산타랠리 하고 있는데, 산타랠리 없을 수 있다. 산타랠리 그건 매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월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효과 시장 전반에 안 나올 수 있어요. 테마주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초에 12월 달에 수익을 실현을 해두시고 해를 넘기는 포지션을 꽉 채워서 가지 말고 좀 비워놓고 가자. 그리고 이제 1월에 어떤 시황이 펼쳐지는지를 보고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 의견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는 좀 보수적인 시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 같이 뭐 5일선, 11선 깨졌는데 지수를 지금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 의견을 잠깐 조금 더 부연하자면 오늘 50선 깨졌는데요. 패턴은 다양한데 여기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지수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지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대반등을 시도해요. 근데 지금 5일선 기준으로는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고개 숙이면서 5일선이 고개를 바로 숙여버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그래서 고개 숙인 5일선이기 때문에 20선에 대한 위협을 줄 때 급반등을 하지 않으면 20선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렴이 여기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벌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수렴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지고 내려오고 520 데드 크로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좀 더 뭐 20선이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 시도라든지 좀 피곤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시황. 그리고 여기서 20선 만약에 받아내주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 이 구간 가면 또 매물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여튼 공격적으로 가지 마시라. 한마디로 공격적으로 가지 마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제가 이거는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실수인데 시장은 신호를 늘 줍니다. 조정도 저보고 맨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시황 참 잘 맞춘다. 예,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나고 보면 제 시황이 크게 건너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왜냐? 저는 확률적 판단을 하거든요. 보여주는 신호대로 움직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시장에 11월부터의 주포였는데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 팔고 있잖아요.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수의 근간이었는데 제가 환율 이 그림도 몇 번 보여드렸죠. 환율 슈팅 구간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환율 1070원까지 올 수 있고 1070원 찍으면은 환율이 1100원 넘어가는 정도까지 반등, 저는 한 1130원 정도까지 봅니다. 환율이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환율이 지금 플러스 2%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살 리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주포였는데. 주포가 약해지는 수급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지금처럼 조정받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게 이제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1130원 넘어가지 않으면 환율 추세적인 다시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좀 부담이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코스피 지수를 누가 만들어요? 지수는 종목이 만들죠. 그죠?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200 종목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산술평균이 아니라 종목별 시가총액에 따라서 지수 연동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수 장악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 업종지수 보시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이 시세를 누가 끌고 왔느냐?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디서부터 약해집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여기 12월 14일입니다. 14일로 고점이 나오고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가 5일선이 지난주 목요일날 깨졌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삼성전자는 5일선이 이미 깨졌고 11선이 깨졌고 지금 21선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 봅시다. 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5일선과 11선이 먼저 깨졌습니다. 쌍봉 형태 그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21선까지 오늘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 신호가 이미 나왔잖아요. 먼저 조정 신호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기대한다? 오늘 지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미 선제적인 신호가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끌고 온 게 있죠. LG화학. LG화학 5일 21선 데드크로스 나 있습니다, 오늘. 자, 보세요. LG화학은 언제부터 약해졌습니까? 12월 4일부터 LG화학은 이미 약해졌습니다. 시장 하회하기 시작했죠. 시가총액 3위입니다, 3위. 이런 종목이 먼저 이렇게 조정 신호가 나오면 시장이 버티고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얘네들이 21선에서 이렇게 잠깐 반등을 줬는데 이게 못 넘어가고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고 밀려버리니까 제가 이 차트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요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 그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깨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 80만 원 어깨 라인이에요. 이 어깨 라인이 깨져버리면은 얘 밑으로 공간이 이만큼 열려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기술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주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5일선이 먼저 깨지고 20선까지 왔으니까 시장 지수가 20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장 지수 20선 해봐야 2710포인트, 내일 20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바로 20선인데 근데 LG화학 같은 종목은 지금 520선이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와 있고, 그죠? 520선이 이미 밑으로 내려가서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고, 현대차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봅시다. 자, 현대차도 지금 520선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죠. 현대차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7, 8월 달에 큰 시세 주고 11월 달에 현대차도 시세를 12월 초까지 함께 했어요. 근데 얘들도 지금 여기 기점으로 먼저 조정 들어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520 데드크로스 나오고 있죠. 이게 상식 아니에요. 520 데드크로스 나오면 주가 어디까지 떨어진다? 60선까지 떨어진다. 그럼 얘네들도 좀 더 떨어지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현대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20선 위협했는데, 자, 여러분 하이닉스가 여기 20선 찍는다고 이게 다시 12만 원을 바로 넘어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이닉스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주봉으로 봅시다. 월봉이 지금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와 있고 12월 달에 11월 달에 22%가 올라갔고 이번 달에 고점이 24%가 올라왔고요. 주봉이 지금 보시면은 주봉이 지금 양봉이 5개가 나온 상태에서 위에서 여기까지 양봉 하나를 주고 이번 주가 지금 첫 음봉이에요. 즉시 재상승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기술 조정 폭이 어디까지 열리냐면 한 10만 한 6, 7천원까지 열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이닉스 10만 6, 7천원까지 열리면 하이닉스 21선 깨지잖아요. 그죠? 그럼 하이닉스 21선 깨집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21선 깨지면 코스피 지수가 21선 지켜지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치를 일단 한 2650 정도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매수는 당연히 이른 거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현금 잘 만들었다가 매수를 너무 빨리 하면 뭐 피 아니면 못한 게 됩니다. 지금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저는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는 시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 일단 미국 쪽에서 나왔던 모멘텀들이 다 노출돼 버렸어요. 새로운 뭐 부양책, 이제 부양책이 재료입니까? 미국 추가 부양책이 재료예요? 하나도 신선하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니 통과는 이제 된 거고 이제 집행되는 거 아니야? 주식은 그렇게 결과 다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를 할 때가 좋은 거지 통과가 되고 합의가 돼서 집행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이랑 혹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더 큰 카드가 뭔가 있어야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야지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받아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아무리 동학 개민이 어쩌니 해도 개인들의 상승 매수만 가지고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총알바지 되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변치 않아요. 개인들은
단합된 시세 에너지가 없어요. 매집은 할 수 있죠. 사서 기다리는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돈만 가지고는 주식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들어오려면 다시 환율 추세가 약화돼야 되고 혹은 경기에 대한 좀 더 자신감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여전히 좋으니까 또 외국인 들어오겠죠. 그죠? 네, 혹은 역으로 한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장점이 있었어요. 방역에서 장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몇몇 국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유럽이 백신 맞고 미국이 백신 맞으면 미국과 유럽도 경제 정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역을 잘해서 특화되어 있던 한국 프리미엄이 약간 약해지는 거죠. 외국인 매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황이 지금처럼 계속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지금 중소형주 순환매고 그리고 1월 효과는 원래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소부장들 잠깐 한번 봅시다. 그동안 뭐 IT 소부장들 좀 올라오니까 또 이쪽으로 주목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얘네들이 보세요. 이거 시세가 얘들도 나올 시세가 나왔어요. 이만큼. 이 K시텍이거든요. 나왔잖아요, 다. 여기서들 흥분하고 있어요. 예? 뭐 여기서들 흥분을 왜 해요? 이거 오히려 이거 이익 실현 한번 들어가는 자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올라왔던 거 11월 달에 올라온 거 소외됐던 거 뒤늦게 수남에 나온 건데 따라가는 주식을 뭘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또 조정 들어가자 이게 10% 떨어졌어요. 벌써 높게 추격 따라 들어간 분들은 지수가 9할에 왔는데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되겠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순환매도요. 뭐 예를 들어서 IT 소부장, 2차전지 소부장은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LG화학 시가총액 3위. 결국은 시장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지수 연동 핵심 종목과 파생되어 있는 소부장이잖아요. 얘네들은 시장 지수를 피해 나가는 업종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LG화학이 버티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고 LG화학 꺾이면은 소부장 다 꺾여요. 같이 조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에서 어느 쪽에서 움직이느냐. 지수별로 연동 크게 하지 않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파괴력이 나올 만한 거.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붙잡고 있죠. 자 보세요.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21선 붙잡고 있고 이거 아직까지 치료제 모멘텀 있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붙잡아 올린 이 개별적인 에너지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거기에다가 11월 11일부터는 항상 해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JP모건 그 연초에 바이오주들이 항상 반짝 괜찮죠.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주 뭐 종목 자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강했던 바이오주가 아니라 최근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바이오주들이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여러분들 그동안 매매하던 종목이 아니라 신규 종목이나 이런 게 많아요. 예?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게 올라가고 있고 그죠? 이런 새로운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막 부각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어제도 상한가 상한 금방이 아니라 15%까지 올라가고 오늘도 막 10%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에너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뭐 이런 새로운 바이오 종목도 특히 이제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종목 위주로 시세가 막 활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뭐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모빌리티 그리고 뭐 위성 이런 새로운 2021년도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성장 섹터들 그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1월 효과는 중소형 테마 강세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초대형 산업 정책보다는 업종 섹터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자금 이동이 나와 있고 글로벌 전반적인 시황은 굵직굵직한 재료와 이벤트들이 노출된 데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글로벌 증시 모멘텀 약화로 기술적 조정 심리가 여전하다. 연초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수익 극대화보다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확정짓고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발 정책 유동성과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게 추세 꺾이는 거 아니에요. 조정 나오면은 또 적극 매수입니다. 내년도 장 계속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조정에 대한 대비. 근데 그 기술 조정이 못 피하면 한 10%까지 손실 볼 수 있으니까 피하자는 거예요. 아직은 방어적으로 유지하시되 추가 조정이 나오면 저는 한 2,600 정도 보거든요. 뭐 그 근처부터는 사고 싶었던 거 사세요. 뭐 사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2차 전지, IT, 그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마 쪽에서도 내년에 성장될 만한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되니까 조정 시 매수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개 방송으로 좀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